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 차 속에서 얘기한 내용이 기사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내용이 좋거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그 안에 Q&A 타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윤정보 보유세 완화의 전문가들 임차인 부담 전가 줄어. 몇 가지만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을 주로 보는데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좀 생각을 저랑 대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 소유자 세 부담 완화 바람직하다. 왜냐면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세금을 때려봤자 이걸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낸 것 다음에 마치 구상권 청구처럼 세입자나 다음 매수인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믿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입증이 됐죠. 그리고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경제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시장에 나올 매물 줄어든다. 그리고 당분간 관망세 계속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기사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 완화하면은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데미지를 받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죠. 이렇게 가드를 올린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뭔가 주먹이 날라오는데 그대로 맞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막 임차인분들이 만만하다, 매수인분들이 만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 집주인 별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집주인 별거 아니에요. 서류상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정권 때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은요, 그 집 관리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고요, 임차인분에게 대가 받고 집 사용하게 해주는 분들이에요. 제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 범죄자가 있고 나쁜 게 있고 무슨 탐욕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집을 가지면 세금을 엄청나게 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집 가지고 싶으세요? 집 가지기 싫죠. 집을 가지기 싫으시면 건설사가 왜 짓습니까? 안 짓죠. 그럼 집이 공급이 안 된다고요. 그럼 집이 부족해지죠. 집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물수가 줄어드니까 서로 간의 경쟁이 줄어드니까 호가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올리고 전세 월세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내면은 임대인은 괴롭다니까요. 저는 지금 시장에 임대인이 유리하다, 집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얘기한 적 없어요. 임대인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하반기 때 주택에 붙어 있는 가격표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 돈이 어디로 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가격표는 올라간다니까요. 여태까지 정가가 된 거지 그 돈 전부 다 국가랑 은행이 가져갔어요. 금리가 올랐다고요? 은행에게 좋은 소식일 뿐이에요. 세금이 올랐다고요? 국가에게 좋은 소식일 뿐이에요. 그 와중에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박터지게 싸우고 있죠. 특히 갱신권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싸우고 있고요. 변호사님들에겐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절대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세금은 전가된다는 것,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는 갑과 을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차이일 뿐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과거에 전세가가 얼마나 높았냐면,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2억 5천 이상이었고요. 심한 데는 3억이면 전세가가 2억 9천이었어요. 이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선택의 차이인 겁니다. 임대인은 3억 주고 집 산 거고요. 세금 내는 거고 임차인분은 2억 9천에 전세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갑과 을이 없어요. 사실 별 싸울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빵 가격이 비싸면은 안 사면 되는 건데 빵 가게가 없으니까 사면서 욕이 나오는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빵 가게가 없는 이유는 빵 가게에 세금을 많이 먹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시장으로 갈수록 이미 종부세가 이미 들어갔잖아요. 이게 또 정가가 될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그 누구도 지금 집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쏙 내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월세가 아니라 집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는 집을 가진 사람이 유리해지고요. 주택 경기가 위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분양을 잘 안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로또 분양이었기 때문에 잘 된 거고요. 로또 분양이란 증거는 둔촌 주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 세 부담 전가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여러분 지금 한계가 아니에요. 법이 취득세 중과에 종부세 폭탄에 양도세 폭탄 이것만 세 개고 규제 지역의 대출까지 건드렸잖아요. 이거에다 실거주 의무에다가 말로 나열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5년 동안 30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두 번 바꾼다고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든다? 시장에 나올 매물이 왜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주택자가 지금 요 정도 종부세 줄여준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던 게 이거죠.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때리면 겁에 질려서 패닉셀링을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매물이 안 팔리고 전세가 안 나가는 지역이 있는 건 저도 알지만 그렇다고 다주택자들이 패닉셀링을 하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KB 시세를 따졌을 때 본격적으로 거래가 줄어든 작년 10월달 이후로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을 내면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어요. 패닉셀링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하락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다주택자들은 미리 대비를 해 있거나 다주택자들은 본인이 지금 이득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때문에 못 팔고 있을 뿐이지 패닉셀링을 할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요. 또 왜? 이거죠. 당분간 관망세가 계속된다. 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분간 관망세가 계속되는 거는 투자 측면에서 보는 거지 하반기의 문제는 사람들이 관망세를 버리고 집을 투자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투자 시장을 얘기하는 거는 사치예요. 지금 하반기 때는 전월세, 임대차 시장을 보는 게 맞고요. 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매물은 많이 나와 있고 안 팔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 궁극적인 이유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파는 이유는 첫 번째, 이익 실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큰 이유인데요. 전세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주택자분들은 제 얘기 들으시면 뜨끔할 거예요. 전세로 버티시는 거예요. 과거에 굉장히 거래가 많던 시절 다주택자가 늘어났고 전세 세팅을 굉장히 비싸게 해놨습니다. 얼마나 비싸냐면 본인이 산 가격보다 거의 다 넘어갔어요. 임대차 3법 이후로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전세가가 더 비쌉니다. 그 차익분으로 지금 세금 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닉셀링이 안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월세 시장을 지금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내려놓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계속 압박해오다가 이제 조금 풀고 있는데 이 조금 푸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몇 가지 의견은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취득세도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넘을 산이 많겠죠. 임차인에게 세가 부담 전가되는 거 줄어들 겁니다. 동의합니다. 시장에 내올 매물이 줄어들진 않고요. 이미 매물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없는 건 수요자입니다. 집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 내려갈 게 아니냐. 이게 정상적인 의견이 맞는데 이미 작년 10월달 이후로 수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이 안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이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월세 시장이 펄펄 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 월세는 원래 상승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월세가 오르고 있고 전세에 갈 사람, 매매에 갈 사람 전부 다 월세 시장에 가 있습니다. 월세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 물이 끓어서 넘치는 순간 옆으로 번집니다. 전세 매매로. 그 전에 여러분이 전세나 월세보다 매매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 관망세가 계속된다. 만약에 이게 투자자를 뜻한 거라면 상당히 계속 관망세일 겁니다.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가려면 이미 취득세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취득세가 12.4%예요. 상상을 한 번만 해보세요. 10억짜리 집을 사면 세금만 1억 2,400만 원이 생돈이 날아갑니다. 이 돈이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분간 관망세가 계속되는 건 일부에겐 맞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총 정리해서 보시면 좋겠고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임대인들에게 세금적인 압박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자유 경쟁 시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격표도 언젠가는 꺾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